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 가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의 구조,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유방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막상 공부해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방의 위치, 구조, 또 해부학적인 구조, 또 조직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찬찬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우리 몸의 갈비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번 갈비뼈부터 6번 갈비뼈 사이에 위치합니다. 물론 또 노화에 따라서 이 유방의 위치도 변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위치는 2번과 6번 갈비뼈 사이에 있고요. 위아래로 좌우로는 흉골, 이게 이제 흉골이죠. 가슴 가운데 만져지는 그 흉골과 겨드랑이 선 사이에 놓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유방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방은 두 번째 갈비뼈와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 또 흉골, 가운데 있는 흉골과 겨드랑이 사이에 위치합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대흉근이죠. 남자들이 운동을 했을 때 가슴이 확 튀어나오는 그 근육이 대흉근인데, 유방의 바닥에는 대흉근이 존재하고, 뭐 일부는 대흉근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흉근이 존재를 하고, 위쪽으로는 뭐 사실 허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방의 바닥 쪽에 있는 대흉근은 굉장히 또 중요한 근육이고, 일부는 또 갈비뼈 위에 요 아래쪽, 대흉근의 아래쪽은 갈비뼈에 올려져 있고, 또 늑간골 사이에도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아래쪽, 바닥 쪽으로 심하게 성장한 경우에는 대흉근을 침범할 수도 있고, 늑간골이나 갈비뼈를 침범해서 우리가 자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유방의 위치, 유방암이 전이되는 가장 흔한 곳이 림프절인데, 중요한 림프절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곳이 겨드랑이 림프절, 애과 림프절이라고 하고, 그 애과 림프절도 바깥쪽부터 레벨 1,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쇄골 위쪽의 림프절까지도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겨드랑이 림프절, 그 다음에 쇄골 위의 림프절을 잘 만져보는 것이 유방암 자가검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요거는 내유 림프절이라는 림프절인데, 이 내유 림프절은 흉골의 안쪽, 다시 말해서 흉강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만져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이것도 2cm, 3cm, 막 5cm까지 커지는 경우에는 만져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CT나 초음파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유 림프절도 유방암이 잘 전이되는 림프절. 그래서 세 군데 림프절, 겨드랑이 림프절, 그다음에 쇄골 위 림프절, 내유 림프절이 유방암에서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세 림프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조금은 좀 뭐 만화같이 그려놓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방은 수유관, 유관이라고 얘기하겠죠. 소엽에서 모유가 만들어져서 유관을 타고 유두를 통해서 아이의 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통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10개 정도의 구멍이 유두에 있고, 그 구멍은 이 안에 있는 유관을 통해서 소엽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종의 땀샘 같은 몽고메리선 것들이 있고요. 또 사실 유두의 근처에는 근육이 있죠. 뭐 수유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은 아니지만 이런 근육들이 있어서 또 아이가 모유를 짤 때 좀 더 원활하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또 그 만들어진 모유가 지나다니는 유관, 이 두 가지가 유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고, 유방암이 생길 때 소엽에 생기면 소엽암, 유관에 생기면 유관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엽과 유관만으로는 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섬유 조직 등등을 통해서 간질 조직으로 유방이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방암은 유관이나 소엽에서 생기는 암을 우리가 유방암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방은 사실 매일 조금씩 변하죠. 특히 생리 직전에 가장 부종이 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유방이 가장 부어있고 딱딱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기 직전에 유방이 가장 부어있기 때문에 사실 유방이 가장 부드러운 시기인 생리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 생리 시작으로부터 일주일 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때가 유방의 부종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잘 유방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 맞춰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레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방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유방세포들이 증식하고 또 죽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유방세포에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입게 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세포들이 결과적으로는 유방암으로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로 인한 유방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리가 끝나고 3일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유방이 굉장히 붓게 되고 커지게 되죠. 특히 모유를 생성하는 소엽이 출산 후에는 비대해지고 임신과 출산 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워낙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혹이 있더라도 유방암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시기에는 검진을 해도 잘 나오지 유방암이 있다는 것이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기에 뭔가가 만져지면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유방이 점점 변화하겠죠. 유방의 발달, 소아에서는 남녀 구분이 거의 없지만 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유방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유방 밑선보다 유두가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또 나이를 먹게 되면 점점 또 유두의 위치가 유방 밑선 이하로 처지는 그런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노화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심하게 처진 경우에는 이걸 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유방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가슴을 다시 복원할 수도 있고요. 또 가슴이 너무 비대한 여성들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또 유방 축소술을 통해서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밀 유방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치밀한 유방은 사실 유방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젊은 여성의 유방은 치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젊은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치밀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치밀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유방의 조직이, 유방의 실질이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지방으로 바뀌지 않고 치밀한 유방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 유방암의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인의 치밀도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성인이 됐을 때도 이렇게 3, 4단계의 치밀도를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함께해서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드리면 오늘은 유방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 또 생리로 인한 유방의 변화, 또 임신과 수유 중의 유방의 변화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노화에 따른 유방의 변화와 치밀도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 예방의 첫걸음 자가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